자, 86페이지부터 실전 예상 문제가 나옵니다. 1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정확히 맞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이루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깁니다. 2번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니까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됐죠? 의사표시. 따라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 요건과 구별된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소비대차로부터 발생한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청구에 응하여 변제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일단 변제하는 것은 사실행위입니다. 그죠? 사실행위. 그 다음에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채고라고 하죠. 채고. 채고가 뭐죠? 독촉이잖아요. 그 돈 갚으란 얘기니까. 그래서 이행을 청구, 채고는 의사의 통지 준 법률행위고 또 변제는 사실행위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구별되라. 맞습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준법률행위도 유추 적용된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민법 규정은 자유롭게 유추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유추 적용이 안 되는 거는 형법에서나 그래요. 형법. 민법은 자유롭게 유추 적용돼요. 5번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해가지고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세 가지죠.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그럼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죠? 성립이 되고 세 가지가 없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임은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X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3번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찾으라는 얘기죠? 계약. 그럼 어떻게 찾는다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이니까 5개 지문 중에서 뭘 찾으면 되죠?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고 답은 4번이죠. 예약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 해제, 취소, 철회, 동의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죠? 단독행위가 되죠. 14번입니다. 법률의 그 효과를 가지고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고요. 처분행위를 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일단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는 채무가 발생한다는 말이니까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고요.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고요. 준물권이라는 것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두 가지에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갑에게는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을에게는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죠? 채권행위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죠.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러한 이전 등기를 우리가 뭐죠? 물권행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도 뭐가 돼요? 채권 행위가 되고요. 을이 병에게 요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고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된 것이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죠? 준물권행위가 되겠죠. 그럼 보죠. 14번 다음 중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뭐가 나옵니까? 1. 부동산 매매의 예약이죠. 매매 계약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요. 나머지 것들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새롭게 생기니까 뭐죠? 물권행위고요. 2번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채권, 물권 이의 권리가 변동되니까 준물권행위고요. 2번, 4번 채무를 면제하면 채권이 소멸되죠. 그죠? 채무를 면제하면 채권이 소멸된다. 물권 이의 권리가 변동되니까 준물권행위고 5번 전세권의 양도도 결국은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물권행위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5번 법률행위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맞죠? 2번 증여는 계약입니다. 이 증여 계약이라는 건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꼼꼬로 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3번 법인 설립행위는 설립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법인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등기를 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요식행위고요. 4번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은 뭐죠? 물권이죠. 따라서 준물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고 5번 매매 계약을 하면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권행위가 아니라 뭐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매매 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5 맞는 질문입니다. 니은번 교환은 불요식행위입니다. 디귿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S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뭐죠? 종된 계약이죠.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했어요. 물론 돈을 빌려줘야 뭘 할 수 있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가 이게 뭐죠? 주된 행위고요. 요게 있어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요것은 뭐죠? 종된 행위가 되는 거죠.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은 뭘 갖게 되죠? 저당권을 갖게 되는데 이 저당권은 채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은 물론 뭐가 되죠? 종된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종된 계약이므로 디귿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다. 맞는 지문이고 개념은 우리가 통정어휘 표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해가지고 1번이 답이죠. 넘기셔가지고 17번입니다. 법률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만 못할 뿐이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탈세를 목적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뭐하죠? 유효하니까.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비로소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니까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5번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위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한다. X죠. 따라서 옳은 곳은 3번 한 가지입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가에서 시험은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와요.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죠? 이번에 모의고사 보죠. 그죠? 모의고사 또 많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자꾸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가지고 점수가 나오든 안 받든 계속 보셔야 포커스가 맞춰지고 또 주어진 시간 내에 푸는 것도 반드시 뭐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그 회계원리가 이 계산 과목이다 보니까 이 주어진 시간 내에 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모의고사도 꼭 보세요. 18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확정성은 뭐죠? 확정 가능성이죠.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니까. 1번 법률의 목적이 법률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X가 됩니다. 2번 법률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이게 조금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좀 설명드리면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준 것은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요 불법 원인급여란 이유로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최종적 급부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최종적 급부여하지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말소를 요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물론 도박은 뭐죠?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고 최종적 급부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을 수 없다. 말소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아직 돈 갚은 거 아닙니다. 그죠? 돈 갚은 거 아니죠? 따라서 이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뭐여야 합니까? 최종적 급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불법 원인급여니까 말소해 달라거나 반환받을 수가 없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최종적 급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했어요. 이게 최종적 급부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는 최종적 급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고요. 갚은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서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만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뭐죠? 최종적 급부에 되므로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말소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만 양도담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것도 어차피 뭘 이전해 준 거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형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최종 급부이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 다시 한번 보시면 3번 도박 채무에 대하여 뭐죠?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데 만약에 도박 채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뭐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죠. 4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물론 절대적 무효고요.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5번 법리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에는 무효이다. X죠. 가능 불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죠?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다 가능해진다.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돼야 되니까요. 답은 5번이죠. 19번입니다. 불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상 과실이 문제된다. 맞네요. 2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뭐죠? 위험부담이죠. 따라서 채무자의 기책사에 있는 후발적 불능인 경우 채무불이행이 문제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양당사자의 기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 불능인 경우 전부 불능으로 취급할 원칙으로 한다. 맞죠?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요. 5번 타인 소유 부동산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매하는 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X고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은 아주 잘 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언제나 무효이다 X입니다. 이게 뭔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강박이죠. 강박을 당해서 여기서 불법적 방법이 뭐냐면 강박입니다.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이다 X네. 답은 1번이죠. 2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죠. 선의 제3자 보호하지 않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5번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맞죠? 그죠? 뭐 이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분은 없겠죠.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이제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죽은 것을 가정해가지고 보험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죽인 게 아니라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남편이 뭐죠? 죽은 곳으로 가정해가지고 보험금을 받기로 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갑과 을이 부부고 지금 갑 앞으로 보험회사와 뭘 한 거죠? 보험 계약을 한 거죠. 근데 내용은 뭐였냐면은 요 갑이 죽은 것을 가정해가지고 뭘 받기로 했어요? 보험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죽은 곳으로 가정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혼자서 중국 여행을 가가지고요. 벼랑 위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사라졌어요. 벼랑 위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중국 경찰관들 보니까 신발만 있고 시신이 없으니까 이 인간이 벼랑 밑에 떨어져 뒤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제대로 뭐죠 안 했겠어요? 수사도 안 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한테 뭐죠? 보험금이 뭐죠? 지급이 된 거죠. 참 대단한 남자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양반은 중국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취업도 할 수 없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은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걸 가정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을이 갑에게 이제 뭘요?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뭐죠? 몇 년 지나면 변하잖아요. 그죠? 한 4년이 지났는데 와이프가 더 이상 생활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바람 났겠죠. 뻔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한국 대사관에 완전 거짓골이 돼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조율해 보니까 죽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죠? 이 전모가 밝혀졌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물론 갑과 보험회사 간의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죠? 이거잖아요. 그죠? 오로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보험금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줬죠. 줬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한 당사자는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지만 불법 없는 당사자는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다고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요 갑이나 을이 보험회사 지급한 보험료는 이것도 만만치 않았겠죠?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을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대시책이죠. 결국 어떻게 해요? 둘 다 이제 뭐죠? 보험 사기로 깜빵 가고 받았던 보험금은 뭐죠? 돌려주고. 자, 그 뉴스 보면서 아, 생활비 좀 보내주지. 그걸 왜 안 보내줘가지고 함께 깜빵을 가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요. 이게 뭐냐면은 참 바보 같은 그러니까 헌신이 뭐죠? 이게 희생정신이라 그러나? 저 같으면은 받으면 우리 반가에 하자는 돈 그죠? 뭐 아니면 뭐 6대서로 나누자는 해가지고 목돈을 받아야지 뭘 믿고 한 달에 생활비 받기만 하고 그 짓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 그냥 매달 생활비만 받고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하고 있는 거고 와이프는 뭐죠? 수십억 받았더라고요. 떼돈 받았으니까 뭐예요? 갑자기 해피해지면서 점점점 중국에서 이제 뭐죠? 여간을 전전하고 있는 남편은 뭐죠? 생각도 안 나기 시작하고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뭐죠 생활비 안 주고 그러는 거죠. 참 보면 아유 이슬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뭐 계약 자체도 무효입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몇 번 하고 있었죠? 20번이죠, 그죠? 20번. 한 번은 뭐죠? 반사회죠. 4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이 있기 전에는 뭐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고요. 물론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돌려받지 못합니다. 5번 도박 채무의 부담행위 및 견제 약속은 물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1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죠? 보호되지 않습니다. 2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기억나시죠?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이런 거죠. 갑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돼서 촛불 켜고 다야 반지 준비해서 사랑해 내 첩이 되죠 하면 미친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하면 뭐죠?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기억나시죠? 물론 을은 갑에게 첩대 줄 필요도 없고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지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서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서 요 아파트의 소유권은 을, 첩에게 확정적으로 뭐 하게 돼요? 넘어가게 되고요. 을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은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악 불문하고 항상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요. 내 거니까 돌려달라 소유권을 이유로 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소유권을 이유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 짓입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를 줄이면 이렇게 되죠.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못 갖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더 있어요. 첫째,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 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 그렇고요. 두 번째 꼭 기억해 두시는데 취득시효 완성 후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그 매수인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이 해주기 싫어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것도 이중매매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죠. 근데 해주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준 거는 뭐가 똑같아요? 이중매매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팔아먹었을 때 제3자도 똑같다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는 부동산만 얻어 뭐죠? 욕 많이 얻어 먹죠, 그죠? 그래서 장관으로 지명되는 순간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야, 네 이름 좀 빌리자. 이름을 빌기로 하는 경우 우리가 뭐죠?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갑이 을에게 뭘 해놨어요? 등기를 해놓은 거죠. 이때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의수탁자라고 하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은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여기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됩니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아는 것을 뭐하면요?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보자고요. 4번,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 뭐였어요?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에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어서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갑은 혼인 중에 자로서 본처 을의 동의하에 병과 첩계약을 하면서 참 보면은 왜 항상 왜 남자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쁜 짓은. 첫째, 무슨 계약을 했습니까? 첩계약을 했어요. 근데 특색은 뭐가 있는 거죠? 본처의 동의가 있는 거죠. 본처에. 요즘 이런 거 없겠죠? 동의가. 요즘에도 이런 거 있나요? 물론 동의가 있든 없든 뭐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이게 옛날 얘기였죠.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드라마 옛날 보면은 남편이 뭐죠? 한량이고 맨날 뭐죠? 그냥 바깥 싸들어가다가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예쁜 아가씨를 데려와가지고 아가씨한테는 뭐죠? 인사해. 형님이야. 그러면 형님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함께 사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참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데 보면 요새 한국 남자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불쌍한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윗세대들이 너무 여자분들한테 나쁜 짓을 참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안방에서 이제 뭐죠? 그 뭐라 그럽니까? 첩하고 남편은 깨가 쏟아지고 본초는 이제 뭐죠? 부엌대기에서 누룽지 먹고 애하고 뭐죠? 끌안고 웃고 울면서 뭐 이렇게 지내는 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중에 이제 본초가 어떻게 해요? 무효다. 그죠? 불법 행위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첩이 뭐라 그래요? 첩이.
형님도 동의하셨잖아요.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여전히 뭐죠? 반사회적이다. 다시 말하면 본처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체결하면서 본처와 이혼하고 본처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기로 약정했죠. 자, 요건 또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해서 뭘 했습니까? 혼인 예약을 했죠. 그죠? 이혼하면 결혼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반사회적인가요? 반사회적이다. 기억나시죠?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뭐 할 수 없습니까?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로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혼을 강제할 수는,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 혼인예약도 뭐죠?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고요. 그 다음에 동거 생활하던 중 갑병 간에 정이 출생하게 되었던 나쁜 놈. 그러나 그 갑병 간의 불화로 첩계약을 해산하는 조건으로 갑의 병에게 아파트 한 채와 정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 또 계약을 했어요. 그죠? 세 번째는 첩계약을 해소하기로 했죠. 해소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뭘 주기로 했어요? 이 미친놈이. 이 아파트 계약이죠.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고 또 자녀에게 뭐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죠. 자, 첩계약을 해소하는 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죠. 유효. 그죠? 유효.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유효라는 말은 뭐죠?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첩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누구의 첩이 돼주기로 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첩돼줄 필요가 없다는 말인 거죠. 그죠? 첩을 관두기로 했어요. 관둬야죠. 이행해야죠. 그죠? 따라서 첩을 해소하는 계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건은 아파트 증여계약 유효해요. 이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첩을 들이면서 아파트 주기란 건 뭐예요? 반사회적이지만 관두면서 우리 끝내자 이러면서 아파트 주기란 건 뭐예요? 유효한 겁니다. 또 양육비도 뭐예요? 줘야 돼요. 뭐죠? 유효한 거죠. 끝났죠. 1번 갑병 간의 첩계약은 무효이다. 2번 본처 을과 이혼하면 병을 처로 가족관계 등록부로 등재하기로 한 약정 유효하다. X. 혼인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예약은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왜요? 혼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3번 갑과 병 간의 첩관계 해소계약 유효하고요. 4번 병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유효하고 5번 정에게 양육비 지급하기로 한 계약도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또 나와요. 23번.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처병이 있는 갑은 또 51세 또 하필이면 을려와 18살. 아, 미쳤나 봐. 이 미친놈. 첩계약을 하고 참 불편해. 아파트 한 채와 매월 생활비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갑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이전하고 을과 6개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론 요거죠. 첩해주기로 한 계약은 뭐죠? 무효지만 등기해 준 것은 뭐죠? 유효하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는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니까. 따라서 요거는 누구 거예요? 첩 거. 따라서 을이 팔아먹든 말든 누구 마음이에요? 을 마음인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답부터 먼저 보시면 5번 갑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누구 거니까요? 을 거니까요. 그죠? 한번 보죠. 5번이고. 2번 갑은 첩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에이, 생활비 줘야 됩니다. 첩도 살아야죠. 2번 병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는 모두에게 무효이므로 다 주장할 수 있고. 3번 갑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비 지급하기란 건 유효한 겁니다. 4번 을은 첩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물론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고요. 첩계약은 이미 무효입니다. 취소할 이유도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24번. 갑은 을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 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병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을 모두 잃었다. 그 을과 외상 도박으로 을에게 300만 원의 빚을 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갑과 을의 도박 계약은 유효하므로 더 이상 안 읽어봅니다. X. 2번. 갑과 을의 도박 계약은 무효묘로까지 맞는데 갑은 을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 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돌려받지 못합니다. 3번. 갑과 병의 금전대약은 유효하므로 X. 무효죠. 4번. 갑과 병의 금전대여계약은 무효이므로 까지 맞는데 갑이 병에게 1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X. 무효라는 말은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5번. 갑과 을의 도박계약 및 갑병 사이 금전대약 계약 모두 무효이다. 이게 답이네요. 5번이 답이죠. 넘기셔가지고 25번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비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임치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반사회적이지 않죠. 이것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떠오르세요? 박철원 씨 안 떠오르세요? 옛날에? 50 황태자 해가지고 박철원 씨가 정치자금을 무용가 교수 꼭 뭐가 붙습니까? 미모의 여교수 미모 여교수에다가 비자금을 뭐죠? 숨겨놨는데 이 여자가 뭐죠? 그 돈 가지고 막 초호화판 생활하고 막 다 낭비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박철원 씨가 이제 나중에 돌려달라고 뭐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보강계약,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박철원 씨는 내가 맡겼던 돈 달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사건입니다. 사건이고 재밌는 거는 그럼 왜 그동안 그 여자가 돈 거의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리고 뭐 호합한 생활하고 난리 보고질 할 때는 왜 돌려달라고 못했느냐. 이유는 뭐냐면 박철원 씨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라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뭐죠? 꿍꿍꿍 알다가 자기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은 게 거의 없었다. 그런 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 여자는 돈 다 쓰고 깜빵 갔죠. 그 여자 깜빵 가고 박철원 씨도 돈도 못 받고 둘 다 불행하게 됐다. 이게 결론이죠. 2번 전통 사찰 주식입니다. 이거는 뭐 참 그런데 전통이든 뭐 비전통이든 사찰 주지 또는 담임 목사 이러한 성직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주지 스님하고 을이 만나가지고 주지직이라는 이 성직을 돈 받고 팔기로 양도했다면 요 양도 계약 자체는 물론 뭐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단 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을을 주지로 뭐 했냐면 임명을 했어요. 요거까지 반사회적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지직을 거래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다만
종단 측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주지로 임명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요 약정은 뭐예요? 반사적.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약정 자체는 뭐죠? 반사적입니다.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인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거는 뭐죠? 무효가 아닙니다. X가 되겠죠. 3번 대리인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이중 매매를 했어요.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리인은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4번 처의 동의를 얻어 참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한 원조 교제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대가가 적당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X고요. 이게 헷갈리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5번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목적물을 매수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샀는데 카메라가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나니까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가서 야 빨리 카메라 내놔라고 닥달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가서 뺏는 게 뭐죠?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도덕관념이 높기 때문에 신고해야 될 것 같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신고하는 분은 뭐죠? 평균 이상인 분이고 우리가 인간이라면 뺏길까봐 두려워서 빨리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뭐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요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일종의 인간 본성의 발현을 봅니다. 답은 5번이죠. 26번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 모두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했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니까 이중매매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을은 자신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병에 대하여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의 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고 반사회적 법률에서는 무효니까 물론 갑을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불이행이니까. 3번 을은 병에 대해 직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조심하시는데 뭐냐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는데 요 매매가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면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죠. 그죠? 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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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채권은 누구한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놈이 적극 가담하는 바람에 등기를 못 받게 됐다면 을은
무엇도 있는 거죠? 손해배상 채권도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누가 그런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이 채권은 병에 대한 권리인 겁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갑을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한테 뭐죠?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죠. 누구한테 행사하는 채권이에요? 갑.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병. 손해배상은 누구 때문에요? 병. 손해배상은 누구에 대한 채권이에요? 병에 대한 채권. 이건 굳이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대의한다는 말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때 대의하는 거죠. 그놈이 진짜 채무자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 누구예요? 병인 거죠. 그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한다는 말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임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O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냐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5번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이중매매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므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 필요하고요. 요 궁박은 뭘 말하죠?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이고,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은 일반적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세 가지는 뭐죠?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 우리 판례는 아이고 건자가 빠졌네.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다른 말로 하면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진 않죠?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다 입증해야 되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데,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적용된다.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계약에도 적용이 되지만 법원에서 하는 경매 경우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죠.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고요. 또 이러한 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기준하고 경설 또는 무경험은 행위를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효과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물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전혀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나쁜 행위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는데 우리 판례에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요 반드시 낸다고 봅니다. 반드시 낸다고 보기 때문에 좀 약간 체계적인 거니까 꼭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7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5.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 모든 요건을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2번 급부사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5입니다.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지고요. 하나 더 한다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 행위할 때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은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불균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이죠. 3번 어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청구청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물론 맞겠죠. 4번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 이걸 뭐라 그러죠? 증여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무상기부. 증여 같은 무상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죠. 언제기로 합니까? 법률행위 시.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X가 됩니다. 28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기억 폭리행위는 피해자의 궁백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조금 여기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뭐가 필요하죠?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X가 되겠네요. 니은번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맞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입니다. 디귿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궁박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누구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무경험이 뭐죠? 대리인입니다. 리을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가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진 않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넘기셔서 29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X. 이용 의사 또는 폭리자의 악의가 필요합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죠.
뭐는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공고를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이죠. 4번 무경험이라 하면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속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죠.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경험 부족이죠. 5번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본인이 기준으로 한다. X죠. 앞뒤가 뭐죠? 뒤 바뀌었죠. 궁박이 본인, 경솔 무경험이 뭐죠? 대리인입니다. 30번 법률행위 효력에 발생하는 경우는 1. 형사사건에 대한 송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으로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비, 일시소득, 실비를 보존받기는 약정은 물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장래 부척관계를 승인하는 행위 반사회적이고요. 4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닌 놈이 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이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건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죠.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대가를 받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거든요.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2번만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면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오표시 무회 원칙. 마지막으로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그럼 보자고요. 1번 법률행위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식이 부유한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야 한다. X. 내심적 효과의 의사에 따른다면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고요. 자연적 해석은 예입니다. 2번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부당하다면 불공정하다면 무효겠죠. 계약자의 원칙상 그 계약적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X가 되겠죠. 3번 매매 계약서상 계약상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물론 맞겠죠. 답은 3번이고. 4번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해석의 기준으로서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죠? 사실인관성. 그래도 안 되면 뭐죠? 임의복교. 그래도 안 되면 뭐죠? 신의성실 및 조리잖아요. 그럼 이 목적이 뭐냐? 이 결국 뭐냐면 의사표시거든요. 그래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고요. 이게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 이것이 자연적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뭐죠? 사실인 관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다면
의사대로 효과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여 범위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법률의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와 이유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 결론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는데 이런 거는요. 옆에 메모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법률의 해석이잖아요.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의사는 뭐죠? 98만 원. 표시는 뭐예요? 89만 원. 그죠? 그러면 원칙은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89만 원의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 거고요. 물론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 그러면 98만 원의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X 토지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중매매네요.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겠죠? 어디 봐도 사기는 없습니다. 그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3번. 을은 병명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이중매매는 뭐죠? 유효하니까요.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그럼 98만 원에 합의하고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려면 무슨 해석입니까? 자연적 해석이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착오는 항상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을 전제합니다. 규범적 해석을 전제합니다.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정이 X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적극가담했다면 반사회적인 무효고요. 반사회적인 무효면 정은 선이라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뭐 받지 못하니까 정은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의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 X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3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를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대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치했으니까.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한다. 맞겠죠. 2번 자연적 해석이 뭐라고요? 표의자의 진이 내심적 효과것을 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3번 규범적 해석은 뭐죠?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고요. 5번을 볼게요. 5번. 의사표시 해석이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 4번 질문인데 해석과 관련돼서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될 판례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정리해드리면
해석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요, 필요비도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죠? 반드시 기억해 두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어떤 특약이 있냐면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어요. 이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 주고받는 것을 용인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능력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면 용인하겠다, 냅두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4번 지문이죠. 4번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는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뭐죠? X입니다.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노력한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문구가 붙게 되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가 붙으면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0일 날 갚아야 돼요. 근데 12월 30일 날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12월 30일 날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를 붙이면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 바라고 요 세 가지는 좀 따로 좀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97페이지부터 나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대리까지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리.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풀고 오시냐면 페이지 141페이지까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